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일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이 주말이어서 내일 출근하기 전에 푹 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이사 문화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사를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는 이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한국의 문화와 관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의 이사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사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70%에서 80%가 2년에서 4년마다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사를 5번 정도 했어요. 사실 5번 정도면 엄청 많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사를 많이 하게 될까요? 보통은 학교나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기도 하고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대학생이 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가는 일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이사를 하겠죠. 그렇게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는데 이것을 자취라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원래 살던 집에서 나와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라고 하는 걸 아무 날이나 하진 않습니다. 이사를 할 때에는 특히 날짜를 잘 정해야 하거든요. 보통 손 없는 날에 이사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손이라는 건 이 손이 아니라 귀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없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에 이사를 하면 탈이 없고 복이 들어온다고 믿었어요. 일종의 미신 같은 거죠. 이런 손 없는 날은 이사를 할 때도 인기가 많지만 그 외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도 인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업을 한다거나 결혼을 할 때에도 이 손 없는 날이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게 한 달에 몇 번 없어요. 한국에서는 양력과 음력을 모두 사용하는데 이런 손 없는 날은 음력으로 했을 때 날짜의 끝자리가 9나 0으로 끝나는 날이에요. 5월에는 손 없는 날이 5번 정도 있었습니다. 달력을 확인해 보니 5월 6일, 5월 7일, 5월 16일, 5월 17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5월 26일 이렇게 5날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네요. 한 달은 보통 30일에서 31일 정도 하는데 이렇게 손 없는 날은 5번이니 한 달은 31일인데 손 없는 날은 단 5일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손 없는 날 이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은 날짜 수에 이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으니 이사 비용도 더 비쌉니다. 평소 이사를 했을 때보다 20%에서 50% 정도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 이사를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 100만 원 정도라면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려면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줘야 하는 셈입니다. 되게 비싸죠? 물론 미신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미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미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전에 살던 집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일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특히 이사철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가는 시기를 이사철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사하는 날들은 특정 시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보통 학기가 시작할 때, 직장을 이동할 때,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과도 관련이 있어요. 한국은 보통 새학기가 3월과 9월에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2월이랑 3월, 8월과 9월에 이사가 많습니다. 졸업을 하거나 입학을 하거나 이직을 많이 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직이라고 하는 건 직장을 옮기는 걸 말해요. 이렇게 무언가를 하기 좋은 시기를 성수기라고 하는데요. 그 반대로 무언가를 많이 하지 않는 시기를 비수기라고 불러요. 이런 성수기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삿짐 센터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올라갑니다. 만약 일정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면 성수기보다는 비수기에 이사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사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짐들을 모두 다 가지고 이사를 해야 하니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한국 사람들은 포장이사라는 걸 합니다. 포장이사 서비스란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포장하고 운반해서 새로운 집의 정리까지 전부 다 해주는 서비스예요. 거의 모든 일을 업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바쁜 직장인들이나 가족 단위로 이사를 할 때 매우 인기가 많은 방법입니다. 한 사람이 살기 딱 좋은 원룸 크기의 집에 살다가 이사를 포장이사로 하려고 한다면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런 포장이사는 상당히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포장이사가 아닌 반 포장이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포장이사가 모든 걸 해줬다면 반포장이사는 그 절반 정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작은 짐들은 본인이 직접 싸고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큰 가전들은 업체에서 대신 싸줍니다. 이걸 트럭에 옮길 때에도 같이 옮기고 내릴 때에도 같이 내리면 돼요. 큰 짐 같은 것들은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아주지만 작은 짐들은 쌓아놓고 가니 직접 풀어서 옮겨야 합니다. 아무래도 포장이사에 비해서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많아서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직 포장이사나 반포장이사는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원룸에서 지금의 집으로 이사했을 때에는 주로 택배를 이용했습니다. 택배 상자에 제가 넣을 수 있는 짐들은 최대한 넣어서 미리 택배를 붙였어요. 택배를 보내는 걸 한국에서는 택배를 붙이다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미리 택배를 붙이면 직접 옮기지 않아도 되니 육체적으로도 조금 덜 피곤하면서 비용도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침대 같은 큰 물건은 용달 업체를 불러서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조만간 한 6개월 뒤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 많아서 힘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사를 가기 전에 짐을 미리 줄여보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짐 중에 좀 불필요한 게 있다면 주변에 나눠주거나 중고장터에 거래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옷처럼 미리 옮길 수 있는 짐들의 경우는 조금씩 미리 옮겨보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 이사와 관련된 관습들도 많습니다. 관습이라고 하는 건 예전부터 오랫동안 지켜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풍습 같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사를 하고 나면 이사 떡을 돌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보통 팥시루떡을 돌렸습니다. 이사를 왔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의미로 이웃들에게 떡을 나눠주곤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 한국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가 심해지기도 했고 낯선 사람을 드리는 걸 되게 꺼려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이사 떡을 돌리는 문화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떡을 돌리는 대신에
현관문 고리에 쓰레기 봉투 같은 작은 생활용품을 걸어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처럼 이웃과 가까이 지내는 부부는 조금 변하긴 했지만 소소하고 실용적인 생활용품을 나눠주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하고 나면 이사한 날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짜장면입니다. 우선 이사를 하면 몸이 굉장히 피로해요. 그리고 아직 집은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직접 요리를 해서 먹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외식을 하기에는 아직 정리할 짐들이 많아서 그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하는 날에는 보통 배달 음식을 많이 주문해서 먹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짜장면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사하는 날엔 짜장면이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음식인데요. 동네 어디를 가더라도 중국집이 있고 짜장면은 간단해서 먹기 편하거든요. 특히 이사하는 날에 먹는 짜장면은 왠지 더 맛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삿짐 정리까지 마치고 나면 집들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집들이는 제가 영상에서도 따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사를 하고 나면 친척이나 친구들, 가족들을 집으로 불러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걸 집들이라고 해요. 집들이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보통 휴지나 주방세제, 핸드워시 이런 실용적인 소모품들을 선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집에 이사하고 나서는 한 5번, 6번 정도 집들이를 했어요. 아마 이제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집에서도 새로운 집들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이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팟캐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른 나라에도 이사를 했을 때 똑같은 선물을 주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귀신 없는 날에 이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의 이사 문화에 대해서도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에도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소개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